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점점점. 그러면서 이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 메시지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올해 1월 4일에 수사를 목적으로 이재명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 이런 겁니다. 주요 내용은 성명, 이재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 이 당시에는 대표였죠. 전화번호. 그 다음에 통신사 가입 정보. 뭐 이런 거고요. 문자 발신을 했던 그 번호는 1301입니다. 이게 아마 검찰 콜센터인 모양인데 여기서 문자 발신을 해서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 그거를 이재명 본인한테 통보를 했다. 최근에 통보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조회를 하고 나서 6개월 뒤인가 통보를 하고 뭐 그걸 조금 더 연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아마 6개월쯤 뒤에 이제 통신기록을 들여다보고 나서 이제 본인한테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알고 1월 4일에 어디에서 내 통신 기록을 조회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법률에 규정된 겁니다. 유행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법률에 규정된 거죠.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사업자라는 게 그 전화번호 뭐 KT, SKT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사를 목적으로. 뭐 이런 게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오히려 의외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검찰로부터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로부터 똑같은 혐의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걸 공개를 하면서 정치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통신기록 조회라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누구와 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전화통화를 몇 분간 했느냐 요 정도만 나옵니다.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랑 통화했는데 검찰이 제 걸 들여다봤다 그러면 제가 제 친구와 몇 날, 몇 월, 며칠에 전화 통화를 했고 뭐 5분간 통화했다. 또는 뭐 30초간 통화했다. 30분간 통화했다. 이런 거는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통화를 했느냐? 그거는 저하고 통화를 한 그 상대방하고를 검찰이 불러서 물어서 추궁을 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뜻은 이재명 대표가 1월 4일 그 시점에 이제 기간이 있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신기록 조회. 이거는 조회를 한 게 1월 4일이라는 뜻이고 그 전이지 않겠습니까? 그 전 언젠가에 누구와 어느 정도의 통화를 했는가 하는 걸 검찰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1월 4일 즈음에 수사하고 있던 거는 뭐냐? 대선 여론조작.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선 여론조작과 관련한 수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이고 그럼 대선 여론조작이라는 건 뭐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김만배 씨가 사실상 기획을 해서 저희가 배후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배후가 이재명일 거다. 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관측으로 아마 반부패 수사 일부도 똑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2020년, 2021년 이 어간에 김만배 씨와 이재명 후보가 혹시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또는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김만배 씨 전화야 이미 뭐 통신기록 조회 같은 거 다 했을 테니까 이재명 쪽에 한번
해본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치시켜 보는 거죠. 두 가지를. 아마 그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여론조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뭐 1억 6,500만 원을 주고 신학님 전 위원장이 쓴 그 뭐 재벌 혼맥 뭐 이런 기사를 사는 신용을 낸 거. 이게 여론조작.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나서 허위 인터뷰를 거짓말, 윤석열 커피라는 거짓말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것이 한 6개월쯤 뒤에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보도를 하도록 만든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여론조작의 수사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연루돼 있느냐 안 됐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수사팀이 뭐 이재명 관련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작년 9월부터 특별수사팀이 구성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월부터면 9, 10, 11, 12, 한 넉 달 만에 이재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해봤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재명까지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 성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만배 씨, 신학님 다 기소가 됐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엊그제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 검찰이 공소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김만배가 공산당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표현을 다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저는 이해가 되는데 검찰이 공소장이 그게 왜 그러냐면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마치 공산당처럼 대장동 사업자들의 수익을 대부분 다 빼앗아갔다 이거거든요. 빼앗아갔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항이 되느냐? 되죠. 왜 되냐? 공산당 프레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공산당 프레임으로 이제 해서 이게 윤석열 커피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잘못해서 그 대장동 사건의 시드머니, 그러니까 원천 자금을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사건이다. 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 프레임을 차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당시 그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없는데 그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판사는 그게 아마 이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표현을 명확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건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본 재판은 시작 안 했죠 아직. 공판 준비 기일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 김만배 씨나 신학님 씨 공소장을 보면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런 거는 그 현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통신기록 조회를 하고 그게 아직 뚜렷하게 뭐 이렇게 잡히는 게 없어서 계속 수사 중 뭐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눈길이 가는 부분은 추미애 부분입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은 이 대선 여론조작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상을 해봐도 추미애 의원이 왜 여기 뭐 기자 출신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추미애 의원이 뭔가 연루가 돼 있을까? 이건 전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대선 여론조작 수사에서 추미애 의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하는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근데 추미애 의원을 검찰이 지금 뭐 달리 소환하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아니면 그 중간에서 김만배와 이재명의 중간에서 뭔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나 하는 의문도 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문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 그 사람의 통신기록 조회를 검찰이 했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것도 그 김만배 신앙님 그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클리어가 됐거나 뭐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걸 사찰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다짜고짜로 이재명,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해봤자 소용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압수수색을 안 하고 통신기록조회부터 그러니까 외곽으로부터 수사망을 조금 좁혀가는 과정이 올해 1월 4일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뭐 뚜렷하게 성과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검찰이 대선 여론조작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추미애 이 사람들이 누구랑 통화했느냐 하는 거를 열심히 지금 당시에도 들여다봤고 지금도 아마 계속 수사 중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뭐 이재명 그 후보는 그럼 왜 지금 갑자기 이 통신기록조회라는 걸 했을까? 그거는 일반 시청자들은 일반 국민들이 이 통신기록조회라는 거에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아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탄압 사찰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일반 국민들이 좀 알아주십사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수사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설령 여기에서 만약에 뭐 김만배랑 통화한 기록이 있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건 이제 또 남다른 의미를 갖겠죠. 수사의 성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수사로 가는 여러 단계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걸 마치 뭐 대단한 무슨 뭐 추미애 의원처럼 무슨 뭐 사찰이 뭐 어쩌고 이재명 후보는 사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내가 검찰의 어마어마한 탄압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런 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만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